문제 푸는 사람 있어? 일단은 시간을 제한하는데 그 시간에 보여줘. 근데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급하게 풀었을 때 본인이 어디서 실수하는지도 좀 체크하시고. 항상 부족해요 시험 제한. 왜냐면 너희가 뭐 속초도 해봤겠지만 시험 때 시간 부족했던 사람 없어? 아 그래 그 남는 사람도 있었겠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래 모의고사 할 때 항상 남잖아. 그 이유가 뭐겠어 얘들아? 풀 패스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상위권으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거든. 그게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학교 시험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풀려면 좀 급하게 풀면서 본인이 어디서 실수 나오는지 좀 체크도 하시고. 그러려면은 시간 재서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6문제가 나갔어. 그럼 30개, 26개 끄는 다음에 처음에는 한 30문제 45분 정도 줘봐. 충분히 45분 안에 30분 풉니다. 그러면은 5분 더 줄여보는 거야. 5분 더 줄여보고 나중에 1분에 한 문제 정도 꼴로 시간을 주고 푸는 거야. 물론 실력법 들어갈 때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져야겠지. 어려운 난이도가 들어갔을 때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훈련이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 그래서 어제 혹시 1등급 받은 사람? 저 안타까운 이후로 아니 80점 넘은 사람? 애초에 1등급 컷이 77점 77이니까. 그래서 80 넘으면 1이니까. 76점 71. 6점이라 6? 오! 계산 실수해서 틀린 거 이제 너. 다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럼 잘했는데? 동민이는? 71? 2. 실수로 틀린 건 없고? 오,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무 아깝다. 뭐 그렇게까지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모르겠어 진짜 등급 낮을 거야. 물론 좀 낮지만 근데 낮을 겁니다. 왜냐면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썩 어려운 게 아닌데 난이도는 사실 까놓고 말하면 졸라 어려운 데는 아니야. 근데 애들이 어디서 많이 막히는 게 정상이냐. 계산이 좀 복잡한 것도 있었을 거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아니 우린 남는데 절시간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상위권으로 가서 모든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근데 70점 나왔으면 일단 좀 선방했다. 잘했다. 70점이 70이면 2등급이죠. 잘했다. 앞으로 점차 올려가는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3점짜리. 우리가 방어가 어렵다 얘들아. 한번 일찍고 나서 방어가 어렵지 치고 올라가는 건 할 수 있어. 포기만 하면.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복습만 좀 합시다. 8쪽 펴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설명하는 건 마지막입니다. 기본 개념 설명하는 건 마지막이니까 필요한 것만 좀 상기시키면서 숙제에 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는 수투랑 다르게 발산이 조금 추가되는 게 있었죠. 무슨 발산이 추가됐었지? 진동 발산이 추가가 됐었어. 그러니까 일정한 진폭 안에서 왔다 갔다 어디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는 거. 요것도 뭐였지? 진동 발산. 그 다음에 얘들이 점점 퍼져가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였죠? 진동 발산. 근데 얘가 컸던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거는 이걸 뭐라고 불렀었죠? 수렴이라고 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투에서 배우지 않았던 두 가지의 발산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진동 발산 두 개, 총 네 가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함수하고 수열의 제일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가 좀 차이가 있지. 정의역. 함수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였고 실수 전체를 쓰는 거였다면 수열에는 뭐만 넣을 수 있으니까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우린 딱 1이면 1, 2면 2, 100이면 100 숫자를 넣을 거잖아. 그럼 100에 한없이 다가가는 이런 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서 뭐밖에 안 물어보지? 무한대로 보낼 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열에 역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은 무한대로 보낼 수밖에 묻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수투에서 배웠던 무한대로 다가갈 때 극한값만 다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거 오히려 쉬워. 오히려 쉽다는 거야. 뭐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거나 유리분해에서 약분하거나 이런 짓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괜찮은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8조 유라인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9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시켜볼 문제도 없어. 다 쉬워서.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조건이라는 말,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질이라는 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로 나오죠? 맞는 거. 그거 무슨 형이라고 불렀었지? 합답형이라고 부르는 거. 발레 찾는 문제 있잖아. 근데 이 발레를 처음부터 너희가 찾는 게 아니라 성질을 써서 판단 가능한 거 성질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성질이 안 쓰이는 것들을 우리는 뭐 찾으려고 했어야 돼? 발레를 찾아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발레 찾으면 망한다 얘들아. 성질 쓸 수 있는 건 성질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AN이라는 수열에다 10 곱한 다음에 극한값 구한 거나 극한값 구한 다음에 10 곱한 거나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게 이제 실수배였지 얘들아. 그 다음에 각각을 더한 다음에 극한 또는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한 거 결과는 똑같다. 그럼 더할 때가 됐으니까 당연히 뺄 때도 되고요. 곱할 때까지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눌 때는 뭐가 0인 거는 좀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급수가 아니라 그냥 수열의 극한은 사칙연산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급수, 시그마가 관여하는 것들은 뭐만 된다라고 배웠지? 더하기랑 빼기만 됩니다. 곱하기 나누기는 절대 안 돼요. 그 차이를 잘 기억하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거 뭐 더 쉽네. 쉽다? 넘어가자. 자, 얼른 풀어봐. 11번. 소민이 답구에서 불러봐. 네. 열다섯 개, 14개. 한 두 장만 빡 집중해서 풀어도 14개는 넘겠다 이 새끼야. 소민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나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라인은 뭐를 쓰는 거냐면 리미트 n을 우리가 무한대로 보낼 건데 그때 어떤 an의 극한값이 알파가 나왔다라고 칠게요. 야,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똑같이 보낼 건데 얘를 한 an 플러스 3을 구해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n을 어디로 보내는 거지? 그럼 무한대로 보냈을 때 항이 몇 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걸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걔들의 격차는 거의 있을까 없을까? 거의 차이가 없는 걸로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얘의 극한값도 얘랑 어떨 것이다? 같은 알파에 수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겠죠. 발산일 때는 이런 건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12번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2랑 an 플러스 1 그 두 자리에다 모두 뭐 집어넣은 다음에 알파 대입한 다음에 알파 값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쉬운 라인이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11쪽으로 가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가 수투에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무슨 개수 비교해주면 된다?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어떨 때? 같을 때였어요. 근데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극한값은 없고 뭐이거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했었던 거지. 그리고 제일 정석적인 방법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지? 누구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모든 항을 나눈 다음에 극한값 구하는 게 정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서술형의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전부 다 나눠줘야 돼. 서술형에서는. 자, 18번 한번 보자. 수원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건데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래. 공차가 2니까 그 AN은 뭐로 출발할 거야? 2에.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뭐 붙여줄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AN 결정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수열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거라 혹시 기억하나 싶어서 물어봤어.
넘어가자. 이거는 뭐 개념 원리 쌤 똑같이 있었던 문제 같은데 23번 풀어봐요. 빨리 풀어요, 빨리. 성민 빨리 풀어요. 성민 이제부터는 시험 대비 숙제여가지고 숙제 안 하면 한 문제당 한 대씩 때릴 거야. 네. 우진이 너, 너와 너. 쌤 이건 진짜 몰라서 안 풀었는데요. 그래도 때릴 거예요. 계산 빠른데? 좀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훈련.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애들 가르칠 때 많이 하는 말이 복습만이 살 길이다. 교재 맨 앞에 써져 있는 거. 내 교육 철학입니다. 복습만 해도 성적은 나와. 모든 과목이. 성이 답부에서 불러. 또 저요? 너야? 2번. 2번. 좋아요. 그 다음 우진이한테 물어볼게. 자, 그 다음에 유형 5 라인은 무슨 파트가 좀 안 돼 있으면 힘들까? 시그마 파트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그마라는 것은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K는 뭐부터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졌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공식이었어. 그러니까 억지로 너희가 시그마 쓰는 식으로 바꾼 다음에 뭔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힘들어져. 그리고 28번 같은 거 어디서 좀 낯이 익죠, 여러분? 이것도 제 기억상에는 개념원리나 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희가 공식 아는지 좀 체크하게 26번 한번 해볼래? 뭐 시그마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난 뭐 깡으로 더 해보겠다 해보셔도 되고. 너희 학교에 그 1등급이네 좀 있잖아. 그 주위에 이번에 수학 1등급이네 좀 있잖아. 잘하는 데 들리는 거 1등급이네 있어. 많아? 동네가 확실히 좀 잘하긴 하나 보다. 잘하는 애들 많다는데 중간은 없어. 이렇게네. 중간이 빵 뚫려 있고. 야 들었지? 우린 그럼 하위권만 탈출하면 돼. 중위권만 가면 돼. 그 나머지는 상위권에서 살아남아야 돼. 요즘 내가 앞에 있었던 학원에서 가르쳤던 학교 중에 금성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내가 좀 열심히 키운 애가 2명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 둘만 1등급. 나머지 1등급이 하나도 없대. 그럼 어려웠다는 뜻이긴 하거든. 거기도 분명히 선행을 달린 애들도 있을 건데. 20명, 30명 나 이렇게 나이 애들 밑에 쫙 있고. 우리 반에 밑에 쫙은 없죠? 예. 중간에 좀 단단한 아이들 흐지부지 쫙 와 너무하다. 너무 심한데 야 그거. 수학 진짜 잘하는 애들 있어. 그다음에 월급사를
연필 안 잡고 풀어도 완전 와 35만 16 빼기 24 해가지고 나머지 아예 안 잡고 양산 나왔고 미친놈인데? 개섹시하네. 그렇다고요. 아니 그 모의고사 푸는데 연필 안 쓰고 머리로 다 풀었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보통 그런 거 놀이 좀 하죠. 와. 30번은 숫자 뭐 빼기 뭐 쓰고 저건 맞죠. 그거를 왜 써? 와 그거는 좀 간지인가? 이 정도는 써주지. 근데 29번 틀렸어요. 아 진짜? 100점은 안 나왔고 선수 하나 틀린 거야? 딱 하나 틀린 거야? 머리로 풀어서? 100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개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타고난 천재인 거지. 30. 나는 일단 천재는 아니거든. 나는 만들어진 그냥 수학 실력이어가지고 그런 애들은 타고난 애들이야. 걔들이 이제 열심히 키워서 이제 허준이 교수님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한국의 교육이 애를 망친 거지. 야 그런 애들은 사회생활 잘해. 다행이다.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 보통 좀 뭔가 세상과의 벽이 있고 담을 쌓고서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약간 보기엔 그냥 똑같 비슷해요. 근데 그런 애들을 뭐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 저런 애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요즘 유튜브 보면 목동 길벗 무슨 수학 학원인가 거기에 어떤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수학 천재같이 생기는 선생님이다. 거기 뭐 졸라 심하고 맞아.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산으로 다 풀더라고. 신기해. 나도 이제 가끔 난 뇌가 죽고 있잖아. 너희는 이제 신선한 뇌고 나는 썩어가는 뇌니까 내 뇌를 조금 유지하려고 나도 항상 많이 하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우진이가 다 불러야 돼요. 예. 어허. 자 위에 거는 좀 쉽지 않아 얘들아. 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이죠. K 공식 쓰면은 6분의 N의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좀 이용해서 나타내면 나 이거 시킬 생각 없었는데 잘못 시켰구나. 아, for 잘못 시켰네. 나 다른 거 시켜야 되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런 문제, 좀 쉬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일반항을 대놓고 줬어. 그리고 여기는 이 n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얘는 뭐 집어넣은 거야? n 집어넣은 거잖아. 즉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공식 쓰라는 거지. 그럼 얘 공식 쓰면 n제곱 플러스 n 생기겠죠. 얘는 1이 몇 번 더해진 거야? 그럼 플러스 n이 붙겠지. 극한값 구하면 되겠지. 그게 뭐야? 아, 나 24번씩 틀렸는데. 24번 혹시 할 수 있겠어? 빨리 해볼래? 24번도? 그래서 26번은 계산하면 2번 나옵니다. 24번 해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빠르게 좀 합시다. 머리 들어봐. 일단 얘는 알 수 있어야지. 얘 공식 쓰면 뭐 되는데? 이렇게 되겠죠. 얘가 잘 안 될 건데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시그마 K는 뭐부터가 왔어요? n 플러스 1부터 2n까지 K가 온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공식 쓰려면 이걸 뭐로 바꿔야 되니까 1부터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부터 여기까지 하에다 1부터 어디까지의 합을?
n까지의 합을 뺀 겁니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겠지. 항상 공식을 쓰려면 밑에가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얘가 정석적인 거고 좀 다르게 보는 방법은 얘가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이 있고 모든 항에 뭐가 더해진 거야? n이 더해진 거야. 그럼 당연히 1에서부터 n까지의 합을 하면은 2분의 n제곱 플러스 n은 생길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n이 n번 더해진 거니까 뭐 더해줘라?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까 그 시그마식 세워서 막 공식 쓰고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안 돼요? 다시 여기 봐봐. 저 1에서부터 2, 3, 4 더해진 거에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더해지는 거야? 모든 항에 n이 더해진 거야. 그럼 일단 1에서부터 n까지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공식 쓰면 일단 얘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n이라는 것이 총 몇 개의 항에 더해진 거? n개 항에 더해졌으니까 n제곱 더해주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분자가 될 거라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조금 시간 단축이 되는데 제일 정확한 건 아까 방법이야. 1부터 어디까지부터 1부터 어디까지를 빼는 방법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28번 같은 거 너희가 식을 혹시 잘 식을 세울 수 있을란가? 나중에 풀어봐요. 숙제로 낼게요. 자 그럼 13쪽으로 가봅시다. 자 로그를 포함한 식인데 우리 뭐 당연히 아는 건데 위치 같은 것끼리 더하면 진수끼리 뭐 해라? 곱해라. 위치 같은 것끼리 빼면 진수끼리 뭐 해라? 그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됐다 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 분의 뭐 어떤 fn 분의 gn으로 정리가 됐어. 근데 우리가 이 로그 a라는 것은 뭐에 해당된다라고 했죠? 무리수이자 실수에 해당이 된댔어. 잠시 어디로 빼내고 앞으로 빼낸 다음에 얘 뭐 구한 다음에 극한값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뭐 해줘라? 씌워줘라 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뒤에서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했다가 쓰도록 하시고요. 이거는 딱히 뭐 연습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유형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정계수인데 우리가 수투에서의 미정계수는 보통 힌트가 두 개가 주어져요. 무한대로 갈 때의 힌트와 어떤 값으로 다가갈 때의 힌트인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값으로 다가갈 때가 있다 없다. 그럼 난이도가 조금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뭐 0으로 다가갈 때 이런 A로 다가갈 때는 없기 때문에 차수로밖에는 우리가 못 찾거든. 그래서 쉬워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차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자든 분모든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럼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이 미지수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거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야. 파이팅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봅시다. 파이팅하고 파이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유형 8번으로 갈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보통 루트 마이너스 루트의 형태가 제일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게 나오면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 유리화부터 해야겠지. 유리화를 한 다음에 다시 뭐 극한값 구하려고 애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있네. 유리화 해야지. 그렇게 하시고 접근하면 되는 거라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근데 너희가 혹시나 뭐 잘 기억이 안 날까봐 너희 등차 수열의 합공식 기억하니? 성민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불러봐. 짧은 거 말고 긴 거. 등차 수열이 뭐지? 그거의 합공식.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얘긴 한데 얘가 제일 핫하긴 하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가 전개를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기억해? 요거를 이용해야만이 아마 41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지금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다 얘들아. 이거 AN 아니다 SN이다. 41번 풀 때 SN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혹시 선생님 모르면 써놓고 요식 A가 첫째 항을 의미, D가 분차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 소수 부분 이런 거 기억하냐? 그치, 뭐 우리가 소수 부분을 생각하려면 예를 들어 요거부터 한번 해보자. 루트 8이라는 게 몇 점 xx야? 2점 xx지. 정수 부분은 얼마야? 2야. 그럼 소수 부분 구하려면 자기 자신에다 정수 부분 뭐 해주면 돼?
이렇게 했던 느낌이 있죠? 그 느낌이 사용돼야만이 AN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딱히 뭐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럼 46번 문제 있잖아. 난 너희가 걱정되는 게 이런 거 11만항을 못 만들까봐 조금 걱정되거든. 46번에 n번째 항 한번 찾아볼래? 46번에 n번째 항, 즉 1만항 찾으라는 뜻입니다. 다들 잘 찾았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시그마도 당연히 그렇고 이런 일반항을 찾을 때도 바뀌는 놈은 문자 취급이야. 바뀌는 놈은 무슨 취급? 문자 취급. 안 바뀌는 놈들은 상수 취급, 픽스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안 바뀌는 놈을 찾아보면 위에 있는 1 안 바뀌죠? 얘 안 바뀌죠? 마이너스 안 바뀌죠? 루트 안 바뀌죠? 그럼 걔부터 표현해보면 일반항은 얘까지는 고정적이라는 거야. 근데 첫 번째일 때 1, 두 번째일 때 2, 세 번째일 때 3이니까 n번째일 때는 그리고 여기 시작도 뭐가 올 거야. 그리고 얼마 커진 게 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안 바뀌는 놈은 픽스되는 놈, 바뀌는 놈은 문자 취급. 그렇게 생각하고 식 세우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16쪽에 48번 한번 봐봐. 결국에는 일단 루트가 안 사라지니까 유리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거를 유리화해야 될까? 그렇지, 얘는 위아래 다 유리화해야 됩니다. 한쪽만 해서는 절대 답 안 나와요. 그래서 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뭐 화이팅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5번 라인 유형 11번 17쪽을 한번 펴보자. 자, 얘는 정석 방법이 있고 야매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문제가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물론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값을 빠르게 찾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55번에. 그럼 그 AN을 뭐라고 설정해버려라? 알파라고 두고 알파 값 구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혹시나 서술형에 나올 수 있으니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우리 서술형에서 점수 많이 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문제 정도만 너희한테 좀 시켜볼게. 18쪽 한번 펴봐. 60번을 답만 띡 구하지 말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이쁘게 한 번씩 문제를 풀어보세요. 60번 문제.
어떻게 했어? 정석적으로 풀어보라 했는데. 정석적으로 풀어서 밑에 거 기인으로 잡아가지고 누구를? 리미트 n에서 만들어낸 4n치 5분의 2n 플러스 1 an. 걔를 bn으로 넣었어? 네. 시작이 틀렸는데 얘는 얘를 bn이라 두면 문제 풀기 힘들 텐데. 만약에 네가 bn으로 두는 방법으로 들어갔으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을 bn이라고 둬야 돼. 신기하게 풀었구나. 한번 보자. 어떻게 풀었지? 이거는 기인으로 가지고 이게 다른 거는 an은 이거 an 혼자 남겨. 이미 그렇게 된 순간 이건 정석 공격. 이게 어떻게 풀었을까? 전 정식대로 정석대로 불러봐. 그 3 리미트 위의 식을 bn으로 해서 an은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에 구하라는 식의 an 자리에 bn으로 an은 3분의 1 bn 플러스 3분의 5n 해가지고 그리고 an에 부식 대입해서 괜찮네. 괜찮은데? 자, 이거 뭐 정석적인 방법은 얘를 bn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우리는 bn의 극한값이 얼마인 걸 알고 있다? 2인 걸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뭘 써야 되냐면 양쪽에 n을 나눠가지고 n분의 bn의 극한값은 0이다 를 쓰는 겁니다. 그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 과정 하나를 생략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n을 나누고 여기에다가 또 n을 나눠 볼 거야. 그럼 왼쪽 식은 뭐가 되지? n분의 3an 마이너스 5가 n분의 a니까 극한값 얼마?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n분의 an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그 자리에는 누구를 넣어도 된다는 거야? 3분의 5를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식이 혹시 뒤에서 발생되는가라고 봤더니 얘를 분리를 시켜보는 거지. 4n분의 2n 플러스 1이랑 n분의 an이 곱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뭐 넣을 수 있다? 3분의 5 집어넣고 얘 곱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정석 방법이에요. 단지 bn이라고 설정하는 그 하나만 좀 생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신기하게 풀었죠. 운이 좋았을 수도. 아몰랑 맞았으면 됐지 이러면 안 된다.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딱히 뭐 시켜볼 건 없는데 한 번쯤은 서술형을 대비해서 정석적으로 좀 풀이를 이쁘게 쓰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는 파트입니다. 요 유형 11번, 유형 12번 라인은 할 줄 아는데 괜히 서술형 이쁘게 안 써갖고 틀리면 억울하니까. 그럼 65번도 시작을 할 때 말로만 일단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AN을 일단 무한대로 보냈을 때 발산 안 돼. 양이 무한대로.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이 저런 게 주어졌어. 그럼 너희는 저 식을 뭐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까? 그렇지. AN으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숙제에서도 똑같이 풀었었지 얘들아. 그래서 양쪽에 AN을 나눈 다음에 그 BN의 극한값이 뭔지를 찾아내서 밑에 식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 또 다시 너희가 뭐를 나눠줘야 될까? AN을 나눠줘야겠죠. 왜냐면 위에 식에 AN 나눠서 AN분의 BN의 값이 나왔을 거니까 밑에도 그 형태 생겨야 되니까 전부 다 AN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무슨 문제지? 샌드위치죠. 샌드위치란 건 결국엔 왼쪽 쓰나 오른쪽 거 쓰나 어차피 결과가 어떨 거니까 중간 거도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는 너희가 보자마자 샌드위치인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서술형에 나왔어. 가끔 애들이 귀찮다고 왼쪽만 해버리는 거야. 왼쪽만 해서 답을 띡 적으면 그거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빵점 처리됩니다. 알겠어요? 답이 맞아도 정답 처리 안 해줍니다. 왜냐면 아예 그냥 시작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의 극한값도 구하고 오른쪽의 극한값도 구하고 그래서 중간이 이거요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 파트를 풀었지 얘들아? 배웠지? 그러면 샌드위치인 걸 알고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너희 등비수열의 극한 기억해? 우리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최고차를 차수로 비교했었잖아. 근데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가면은 2의 n승과 3의 n승 중에서 최고차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3의 n승의 개수 비교해주면 되는 거였지. 요런 느낌으로 35쪽에 149번 풀어봐. 샌드위치인 거 일단 눈치는 치고 들어간 겁니다. 149번. 성민아,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기억하나? 우진이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하나? 불러봐. 두 분은 써나. 이번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이 둘의 자리가 바뀌는 건 상관 없다.
얘를 좀 써야 될 수도 있을까 봐. 여기 좀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너희가 판단해봐. 일단 우리가 이거를 뭐를 써서 푼다라는 건 눈치챈 거야? 그러면은 얘는 객관식이니까 양쪽 다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럼 너희는 왼쪽 쓸지 오른쪽 쓸지 결정할 거잖아. 왼쪽 쓸래 오른쪽 쓸래? 누아는 오른쪽? 우진이는? 왼쪽? 성민이는? 왼쪽? 나라면 내가 너희의 입장이면 난 오른쪽 씁니다. 왜냐면 굳이 우리가 왼쪽을 쓰게 되면 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귀찮은 거 없거든. 근데 나는 왼쪽식이 너희가 등비수열 합공식 써가지고 식을 정리해야 돼. 굳이 한번 뭐가 더 쓰이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오른쪽으로 갖고 하는 거 같이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an 자리에는 우리가 뭐 넣겠다는 겁니까? 4의 n승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그럼 분모부터 채워보자. an에다가 2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4의 n승 플러스 2가 먼저 오겠죠. 거기에다 뭐 더하겠대? 2의 n승 bn이 오겠대. 근데 bn을 우리가 2의 n 플러스 1승 쓰기로 했잖아. 그럼 거기에다 2의 n승 곱하면 뭐가 올까? 미치 같은 거끼리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야지 2에 2n 플러스 1승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합시다. 분자에 뭐가 옵니까? 4an이죠. 그러면 4에 n 플러스 1승 또는 그냥 4 곱하기라 쓸게. 4 곱하기 4의 n승 더하기 4가 옳고 거기에 뭐 더하겠다? b의 n승 더하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판단해봐. 2의 n승이 최고차야 4의 n승이 최고차야? 그럼 우리 4의 n승을 가지는 놈만 체크해주면 되잖아. 여기를 딱 4의 n승 있죠? 4의 n승 더 있어? 없어. 여기 지금 4의 n승 있죠? 이것도 정리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얘를 쓱 바꿔서 쓰게 되면 2 곱하기에 4의 n승이니까 얘까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두 개 넣으면 뭐 되는데? 4 곱하기 4의 n승이겠지? 위에는 뭐 있는 상태? 4 곱하기 4의 n승. 그럼 개수 비교하면 뭐 될까? 이게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머리 들어봐. 얘가 뭐냐면 2a 더하기 2a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4a가 돼야겠지. 개수가 2고 개수가 2인 거야. 돼? 그래서 이렇게 다 1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린 시간 줄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넘어옵시다. 그래서 샌드위치 서술형에선 양쪽 다 해줘라. 근데 객관식에선 굳이 라는 생각으로 주시면 좋다. 자, 그렇게 해서 샌드위치고요. 유형 14번도 여전히 샌드위치입니다.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는 놈이지? 마 1부터 1까지입니다. 전체에 뭐가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 아니면 그 말부터 1까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x나 세타에 뭐가 곱해져봤자 뭐가 바뀝니까? 주기만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73번 문제를 보면은 코사인 n 세타라는 게 오는데 얘는 최대 최소의 영향 줘야 안 줘요? 얘는 마 1부터 1까지만 노는 놈이지. 근데 우리는 이 코사인 n 세타에다 뭐 곱하고 2n 제곱 플러스 1을 곱하고 뭐 나눈 게 궁금하대? n 세제곱 플러스 5를 나눈 게 궁금하대. 여기도 똑같은 짓 했었고 여기도 똑같은 짓 했겠죠. 근데 이거 개수 비교하려고 봤더니 밑에 차수가 더 어때? 크네. 극한값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였던 거지. 사인이어도 바뀔 게 있을까? 없습니다. 걔들은 무조건 마일부터 1 사이에서만 노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21쪽 유형 15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이제 무슨 형이라고? 합답형인 거지. 언제 성질이 쓰이고 언제 발레를 찾아야 되는지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기억부터 한번 보자. 기억 봐봐. 76번에 기억 보는 겁니다. 요거 성질 쓸 수 있나? 우리가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열이 수렴을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라는 걸 알 때 쓸 수 있는 거지. 얘 수렴하나? 안 하지.
그럼 얘는 성질을 못 쓰니까 뭐 찾아야 되는 거야? 발레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발산을 하는데 bn분의 an이 되는 게 1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시라는 거야. 혹시 발레가 있는지 생각해봐. 얘는 지금 성질을 못 쓰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발레 있는지만 생각해봐. 어렵게 발레 찾으려 하지 말고 쉽게 만들려고 했어라. 찾아졌어? bn을 뭐라고 둘까? 차수 더큰 걸로 A.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bn이죠. bn을 n제곱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an을 n이라고 두는 거야. 각각은 뭐해? 발산해. 근데 극한값 구하면 얼마 돼버려? 0 돼버리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아닌 경우가 존재하네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얘도 또 뭐 발산하고 있고 둘을 곱한 거는 어떤 값을 가진대. 그러면 bn의 극한값은 무조건 0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혹시 성질 쓸 수 있나? 성질 쓸 수 있어요? 성질은 쓸 수가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그러면 혹시 발레를 찾았을 때 발레가 있는지 판단해 봐야지. 또는 이건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AN은 뭐 하고 있대 얘들아? 발산. 근데 AN이랑 BN을 곱한 거는 얼마에 수렴한답니까? 얘가 지금 리미트로 보냈을 때 알파에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AN이라는 걸 뭐라고 들 수 있을까? BN분의 알파라고 좀 가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다음에 우린 지금 뭐를 보고 싶어요? BN을 보고 싶은 거구나. 그럼 BN으로 정리해야지. BN을 뭐라고 들 수 있을까? AN분의 알파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얘의 극한값 구하려면 여기도 뭐 씌워주면 돼? 극한값. 근데 이게 무한대분의 어떤 값이니까 얘는 뭐가 돼버릴까? 0 된다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럼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각각의 수열은 수렴을 하고요. 이 bn의 극한값이 an의 극한값보다 항상 어때야 된대? 크거나 같으면 이 수열도 이 bn이라는 수열도 an의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고 묻고 있는 거죠. 성질 쓸 수 있나? 뭐 성질 쓸 수 있나? 성질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찾으려고 했어야 될까? 발레 찾아봐. 심플하게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bn을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둘 거예요. 근데 그거 극한값은 얼마야? 0이죠. 무한대로 보내면 0이잖아. 그 다음에 an은 내가 n분의 1이라고 둘 거야. 그거의 극한값도 얼마야? 그럼 둘의 극한값이 지금 0으로 같죠? 근데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었을 때 누가 무조건 큽니까? an에 넣은 게 무조건 클 거잖아. 맞아 틀려? 틀렸다는 거지. 아닌 경우가 존재하니까. 그 다음에 리을 AN은 또 발산하고 있고요. AN이랑 BN을 더했을 때 알파가 된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구랑 조금 비슷한 문항이야? 니은이랑 좀 비슷하겠죠. 가끔 아까 우리가 했던 비슷한 느낌으로 리을 한번 해볼래? 니은에서 아까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서 리을 한번 찾아봐. 혹시 참인지 거짓인지. 답은 사실 나왔지. 답은 나왔는데 요거는 뭐 니은이라고 하기 전에 아까 했던 그 문제지. 모른다. 지금 이거 눈치 못 채는 애들 있다.
승민아 이거 뭐 써야 되는 거야? 요한에 뭐 해야 되는지는 시켰어? 우진아 많이 춥나? 이거 AN이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 무한대 간다고 돼 있잖아. 모든 항에 뭐 나눌까? AN 나눠보면 되지. 그러면 좌변에다 AN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AN분의 BN이죠. 근데 오른쪽에다 AN 나누면은 그게 얼마로 수렴해? 0에 수렴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린 AN분의 BN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들 수 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맞아 틀려? 맞네요. 요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떠한 것도 뭐를 쓸 수 없었다? 성질을 못 썼어요. 근데 77번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좀 있거든 얘들아. 77번의 기역과 니은 정도는 우리가 성질을 좀 쓸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기역하고 니은만 판단해 볼래? 디귿은 나중에 집 가서 하고. 기역과 니은이 혹시 성질이 쓸 수 있는지, 없다면 발레는 뭔지. 자, 우리가 각각이 수렴한다 라는 말이 있으면 뭐 쓸 수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눌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가 아니라는 확증이 필요해. 0이 아니라는 확증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그러면 기억 봅시다. 둘 다 수렴한대요. 그럼 둘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BN이 만들어지는지 보면 되잖아. 뒤에 식에다 앞에 식을 뭐 하면 빼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이렇게 성질만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짓하면 BN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뒤에 거에 앞에 거 나누면 되는데 AN이 0이 아니라는 말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성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0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성질 쓸 수 있는 건 좀 씁시다. 넘어가자. 자, 등비수열의 극한입니다. 이 극한에서도 어려운 거는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최고차에 해당하는 건 밑에 절대값이 어떨수록 클수록 무슨 차수? 높은 차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는 위아래 차수가 같아. 그거의 극한값은 얼마? 뭐 어떻게 구한다? 계수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문제 맛봤던 거 있지? 그거 샌드위치 문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면 되고, 지금 요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좀 거의 다 빠졌거든요. 거의 다 빠진 상태여서 아쉽게도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숙제가 나가는 파트가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릴 거예요, 뒷파트보다. 일단 숙제는 22쪽까지만 낼 거예요. 22쪽까지만. 좀 더 내고 싶은데 너희 뭐 할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일단 조금 조절을 한답시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숙제는 22쪽까지고 지금 뭘 더 진도를 뺄 건 없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수학에 관련된 거 질문할
할 거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되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시작합시다. 풀이 할 때 아마 조금 부지런히 뭘 해야 될 거예요.